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고구려 장수왕 때 말이에요. 이름도 생소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지금의 고비 사막에 있었던 종족인 유연족. 그러니까 유연족하고 어떤 협의를 했냐면, 지두우라는 어떤 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땅을 나눠 갖자, 이런 협의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하시잖아요. 유연족, 지두, 뭐야? 어쨌든 고구려는 말이죠, 한민족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 영토 확장 정책을 했던 적은 있어도 어떤 타민족을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취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갑자기 장수왕 때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록에 어떤 기록이냐면 위서 거란전입니다. 서기 479년 고구려가 몰래 해. 연년, 그러니까 이제 유연족을 말하는 겁니다. 유연과 모의하야 지두라는 어떤 나라를 취해서 그 땅을 나누고자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어떤 기록이냐면, 거란은 고구려의 침략을 두려워하여 막불하무라가 그 부락을 인솔해서 이제 백랑수, 지금의 조양 서쪽에, 그쪽으로 이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위서 거란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위서 거란전에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연년 479년에 연년하고 이런 모의를 했던 거야. 기록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부족, 연년족, 여기에요, 지금의 고비 사막, 그러니까 흉노, 그러니까 이 유연족이 어떤 종족이냐면, 이 고비 사막 일대에 살았던 과거에 정령족이라고 있었어요. 정령족. 그러니까 몽골계 정령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노족, 그 다음에 투르크 계통인 이제 오손, 고차, 철르, 이런 종족, 그러니까 스키타이 계통이 이제 지금의 바이카로스 서쪽에 스키타이 계통의 어떤 종족들과 오손족과 결합이 된 그런 민족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짬뽕의 짬뽕, 이 유연족은, 그러니까 흉노, 정령, 그러니까 몽골 계통, 이 두 개하고, 그 다음에 스키타이 계통, 투르크 계통인 철륵, 이런 종족이 결합돼서 만든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연족이. 그리고 지두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두, 그러니까 위서 지두 열전에 보면 지두우 국은 고마케의 전신이요 동부 우문 선비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다, 여기 있네. 그러니까 지두우라는 어떤 나라는, 그러니까 선조가 우문 선비족입니다. 우문 선비족. 아셨죠? 지두라는 나라는 우문 선비족의 어떤 후손인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 고비 사목 쪽에 이제 유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가 이 정도 있었고, 그 사이에 지금 대흥 산맥 요 서쪽에 지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지두라는 나라는 우문 선비족 어떤 후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두 바로 밑에 있는 고마케라는 나라도
우문 선비족의 갈래예요. 그러니까 지두하고 고마케는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동쪽에 있었던 이 거란족은 조금 달라요. 거란국은 고마케의 동쪽에 있고 고마케와 다른 갈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선비족에서 떨어져 나온 거야. 근데 이 지두하고 고마케하고 틀리게 얘네들은 지두하고 고마케는 우문 선비족의 후손이고 이 거란족은요 조금 잡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우문 선비족이 있고 그 다음에 주체 세력은 누구냐면 과거의 모용 선비족인 거예요. 얘네 둘이 이제 합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 그 이구테 부여, 그 다음에 북쪽으로 퉁구스계의 어떤 뭐 종족들이 이렇게 결합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짬뽕. 그러니까 지두하고 고마케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른 그런 나라가 이제 거란입니다.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 고구려하고 이 유연족하고 거리가 얼마야.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거란이 있잖아. 거란이 있고 그 옆에 지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 유연족하고 밀약을 맺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왜 이런 기록이 나왔을까? 일단 역사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서기 479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떤 역사를 좀 쭉 북방의 역사를 좀 아셔야죠. 이 지두하고 고마케가 우문 선비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란은 이제 모용 선비족이 주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과연 우문 선비족, 모용 선비족은 언제 있었던 종족이야? 그러니까 선비족을 최초로 통합한 애가 누구냐면 단석계라는 사람이에요. 선비족이 이제 그 흉노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좀 차지를 했죠. 그거를 통합한 게 단석계예요. 근데 단석계 시기에 가장 동쪽에 있었던 지금의 이 요하 서쪽 이쪽 지역에 있었던 선비족이 바로 우문선비, 모용선비, 단선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한 거야. 그러다가 이 모용 선비족이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체계를 갖췄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용 선비가 이제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문 선비를 공격을 하죠. 서기 344년에 이제 우문 선비를 이 도성까지 함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문 선비족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이 모용 선비족이 이제 나라를 갖췄잖아. 그래가지고 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지금의 유주, 개의 도읍을 정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금의 중산, 업까지 내려가서 수도를 정한 거죠. 그래서 연나라를 이제 건국을 한 거예요. 모용 선비족이. 이제 그랬던 거고, 근데 이 모용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 연나라가 서기 370년에 그 전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전진이 여길 장악을 한 거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용 선비족의 나라인 연나라가 멸망을 했을 때, 그때 이 북방에 이제 그동안에 이 모용 선비족이 이제 관리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모용 선비족이 멸망을 하니까 그때 아마도 이 우문 선비, 그 다음에 그 모용 선비족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얘네들이 이제 나라를 세웠다고 봅니다. 그게 지두가 됐고 그 다음에 고마케가 됐고 거란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기 370년 모용 선비족의 나라인 연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여기 생긴 거예요. 얘네들이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그리고 이제 전진이 서기 383년에 이제 동진하고 비수에서 대전투를 벌여가지고 쫄다닥 망합니다. 그래서 전진이 이제 망해버리니까 원래 이제 그 이쪽 중원 쪽에는 모용 선비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용수라는 사람이 이제 전진이 망하면서 그 지금의 어떤 중산 지역에다가 이제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만듭니다. 그게 후연이에요. 후연. 그리고 그때 때마침 같이 일어난 나라가 북입니다. 북이. 탁발시들이 이제 이 대동, 지금의 산서성, 뭐 오르도스 이쪽 지역에 선비족들이 잔뜩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전진이 망해버리니까 얘네들이 다시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라를 건설한 게 이제 북입니다. 북이. 그리고 그 북방으로 이제 그동안 이 전진 때문에 원래 이 고비 사막에 있는 이 유목 민족들은요, 기본적으로 천박한 환경이잖아. 아니, 뭐 먹을 게 있어.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물자도 부족해. 그러니까 얘들은 이 중국을 계속 조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을 공격을 해야만 돼. 빨대를 꼽아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애들이야. 그 얘들의 관심은요, 이 사막에 사는 이 종족들은 누가 왕이 되든 간에 중국에 빨대를 꼽아야 돼. 그래야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 탁발 선비족 북이가 여기 생길 때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 연합 세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흉노족, 그러니까 몽골 계통인 흉노족, 정령족, 그 다음에 투르크 계통인 그 다음에 철륵, 얘네들이 이제 부족 연맹체를 이제 만든 나라가 유연이 여기 이제 생긴 겁니다. 전진이 망하면서.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후연이 건국됐잖아요. 그리고 서북쪽으로 이제 북이가 건설됐고 그 북쪽으로 유연이 이제 건설이 된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유연, 북이, 후연 중에 누가 제일 골치 아프겠냐고. 북이에요, 북이. 왜냐하면 얘들은 후연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유연하고도 싸워야 돼. 이 유연은 중국으로 계속 침략을 해야만 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한 나라 뭐겠냐고. 과거의 우문 선비족들 지두하고 고마케도 공격을 해야 돼. 아, 피곤해. 북이는 세 개의 나라하고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북이 그 도무제가 이 세 개의 종족 중에 물론 후연하고는 계속 뭐 조공도 했다가 싸웠다가 막 이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누굴 치냐면 이 우문 선비족인 지두하고 고마케를 칩니다. 서기 388년 4월에 도무제가 직접 5월에 고마케를 정벌을 합니다. 그냥 바로지 뭐. 그러니까 지두하고 고마케가 물론 이제 나라다운 나라겠냐고. 그러니까 부족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연합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느슨한 어떤 연맹체인데 이게 뭐 군사력이 되겠냐고. 북이는 어떤 나라냐고요. 이 탁발시를 비롯한 과거의 선비족들, 얘네들이 주체가 돼서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애들이 들어왔잖아. 나라다운 나라라고. 싸움이 되겠냐고. 그래서
5월에 고마케를 정벌하고요. 물론 기록상으로는 뭐 6월에 뭐 양락수를 건너서 다시 고마케를 대파를 했다는데 지두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두나 고마케는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4개의 부락과 10여만 마리의 가축을 획득을 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두하고 고마케를 일단은 손 본 거야. 부기가. 근데 얘들 땅을 오래 점령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유목 민족이잖아. 뭐 있어야지. 얘네들을 점령을 해가지고 통치를 하려면 군사를 계속 여기다가 주둔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필요성도 없는 나라들이야. 그죠? 그냥 공격만 하는 거야. 점령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도망갔다가 다시 온다고. 그래서 어쨌든 일단 손을 봐요. 이 지두하고 고마케를. 그래서 얘네들이 조공도 하고 거의 조공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 부기가 대국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거란을 보자고. 거란. 얘들은 조금 이 지두하고 고마케하고 좀 틀리다 그랬죠. 모용 선비족이 주체입니다. 물론 이제 잡종이지만 이게 간땡이가 버가지고 거란이 서기 378년에 고구려 북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8개의 부락을 함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와, 아니 이 선비족 따위가 감히 고구려를? 물론 과거에 이제 모용 선비족이 공격한 적도 있죠. 근데 얘는 모용 선비족은 조금 틀린 게 나라를 운영해봤던 중국 애들이 잔뜩 들어왔잖아. 그래서 군사력도 되고 어떤 체계적인 어떤 나라가 됐기 때문에 고구려를 공격해도 뭐 되지만, 아니 이것들이 부족 단인 것들이 감히 고구려를 공격해? 가만두겠습니까? 고구려가? 광개토왕 때요. 서기 391년에 거라는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서 부락 1만여 구가 토끼입니다. 여기 고마케 쪽으로. 어쨌든 광개토왕 때 거라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거라는 계속 고구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종족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후연, 이 모용 선비족의 나라인 후연이 문제야. 이제 거라는 간단히 제압을 했지만 이제 얘네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후연하고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란 부족이요, 물론 잡탕이고 막 여기저기 분산해서 살고 있었던 종족이라 이 후연이 공격을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서기 406년에 후연 왕인 모용이가 거란을 이제 공격을 하러 올라가죠. 근데 너무 많았던 거야, 병사들이. 그래서 뭐 고구려를 공격했대네. 뭐 그런 기록도 있고. 어쨌든 거란이 이게 뭐랄까, 이렇게 통일된 어떤 그 부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뿐이지 엄청 많았던 거야, 여기, 그냥. 어쨌든 고구려에 의해서 일단은 진정이 되죠. 그리고 여기 후연이가 서기 438년에 부기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후연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 지역에다가 이제 어떤 군진을 설치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뭐 행정력을 미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제 후연을 멸망을 시킬 때 고구려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부기가 여기 일대에 어떤 그 군사력을 증강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고구려하고 일단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북위는 고구려가 이 후연을 함락시키기 전에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고구려가. 그러니까 북위의 어떤 왕실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고구려가. 그랬던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 466년에는 북위 왕실에서 고구려의 혼인을 요청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뭐 사정상 혼인 동맹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북위는 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무시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거의 상국.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후연을 공격했을 때 고구려가 도와줬던 것도 있고 왕실을 인정한 것도 있지만 북위가 싸워야 될 대상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북쪽으로 유연족이 있었고요. 남쪽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남쪽으로 동진이 있잖아요. 동진. 그 두 나라하고 싸워야 돼 계속. 그러니까 고구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북위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자, 북위가 이 지두하고 고마케는 일단 한번 쳐가지고 일단은 진압을 시켰잖아. 그래서 지금 조공을 받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유연은 계속 치고받고 했습니다. 북위가 유연족을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얘들도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도망갔다가 다시 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계속 싸우던 와중입니다. 서기 464년에 그 유연에서 토아진이라는 어떤 칸이 죽고 그 아들인 여성이 이제 칸이 됩니다. 수라부진 칸. 뭐 북위 말로는 은혜라는 뜻이래. 어쨌든 수라부진 칸이 이제 칸이 된 거죠. 유연에. 그냥 보통은 이 칸이 되잖아요. 그럼 뭔가를 해야 돼. 뭔가의 힘을 보여줘야지. 내가 칸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북위를 칩니다. 근데 대패예요. 그러니까 북위에서 서기 470년에 대대적으로 군대를 징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 유연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5만 급을 베고, 와, 5만 명을 죽여버렸네. 그 다음에 항복한 자가 10,000명, 한 6만 명, 와, 이 정도면요. 6만이라는 그 숫자가 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망하지는 않아. 도망갔다가 또 오면 되니까. 어쨌든 유연은요 다른 데 신경 쓸 새가 없었어요. 무조건 북위 공격을 해야 돼.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했죠. 빨대를 꽂아야 돼. 빨대를 먹고 살아가려면. 그래서 북위하고 뭐 이때 서기 470년에 한 대 얻어 맞아서 북위한테 약간은 이제 화친을 맺어요. 화친 아닌 화친을 맺어. 그래서 뭐 조공도 바치고 사신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유연은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이 동쪽으로는. 이 지두, 고마케, 뭐 거란, 이 퉁구스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관심은 이 남쪽에 이 북위, 여기에 여기.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연의 상황을 알으셨죠?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동쪽으로는. 무조건 남쪽에 북위에만 꽂혀 있었던 거야. 그런 상황에서 서기 479년도 고구려가 유연하고 모의해서 지두를 나눠 갖자? 상황이 아닌 겁니다. 상황이. 유연의 상황을 알으셨죠? 자, 그러면 고구려 상황을 보자고.
고구려가 지두를 땅을 뺏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냐고. 그러니까 고구려 상을 479년이면 장수왕 때예요. 장수왕 때. 근데 고구려가 북이하고 친했잖아요. 혼인 동맹까지 갈 정도로. 근데 이 유연이란 나라를 고구려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두도 관심이 없었지. 서기 469년 위서에 따르면요, 이 유연족하고 고구려가 만날 수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그런 기록들이죠. 서기 469년도 연년, 이거는 이제 유연을 갖다가 부기가 뭐 벌레충이라는 뜻의 연년이라고 했다는 거야. 이게 부기가 이제 말하는 연년, 이 유연을 말하는 거예요. 유연. 연년하고 고려가 고막해 거란이 사신을 부기에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만날 수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연년도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72년도 지두 고막해가 사신을 보냈네. 부기한테 계속 이제 조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476년에 다시 또 연년, 고구려, 고막해, 파사, 또 부기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어쨌든 연년하고 고구려가 서로 간에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지를 한 거야. 근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두라는 나라는 알 수가 없었던 거지. 관심도 없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아니, 고구려가 연년에 사신을 보냈다는 어떤 기록만 있어도 이렇게 모의를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연년을 가려면 누구를 거쳐가야 돼? 자, 고구려가 연년을 가려면 거란을 거쳐서 지두를 거쳐서 연년을 가야 돼. 그죠? 갈 생각도 없었지만 만약에 갔다고 치면 거란, 지두란 나라를 거쳐가야 돼. 근데 지두, 뭐 거란은 물론 이제 광개토 대항 때 뭐 일단 진압을 했기 때문에 뭐 거란 정도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두를 갔다는 내용이 없거든. 근데 그 지두의 서쪽에 있었던 이 유연족까지 갔다는 기록도 없거냐. 갈 사항이 아니잖아. 근데 뭐를 유연족하고 모의를 하냐고. 그리고요, 이거는 일단 그 지두를 고구려가 그러니까 유연족하고 협의를 해서 나눠 갖자, 이 기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게 바로 붙어서 이 기록. 그러니까 고구려가 지두를 공격을 하려면 누굴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거란이죠. 거란이 겁을 먹은 거야. 거란은 고구려의 침략을 두려워해서 지금의 고막해 지역으로 토꼈다. 이 내용은 뭘까, 이거? 이때 고구려가 만약 거란을 공격을 했을까?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기록에. 그리고 광개토 대왕 이후에 거란은 고구려한테 그냥 납작 엎드려서 살던 그런 종족인데 고구려가 그런 거란을 공격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기록도 없거니와. 근데 이 거란이 누구한테 이렇게 겁을 먹은 거지? 토꼈던 이유가? 이거 보시면 서기 480년, 그러니까 479년에 고구려하고 연년이 모의를 해서 지두를 공격하자고 했던 요때 그 이듬해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서기 480년에
고마케가, 그러니까 지두 남쪽에 있었던 고마케가 이제 북이 국경 안으로 들어와서 이릅니다. 지두가 약탈을 했다는 거야. 북이 왕실에 잃는 거야. 쟤 때문에 죽겠어. 지두 때문에. 똑같은 놈들이거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두가 고마케를 공격을 한 거죠. 그렇다면 거란이 겁을 잔뜩 들어먹었던 것이 혹시 지두가 거란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고구려는 거란을 공격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서기 480년 지두가 고마케를 공격했다. 그렇다면 거란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이 거란의 동북 쪽에 있었던 뭐냐면 이 퉁구스계족, 시리, 물길, 뭐 아니면 이 부여계, 두막루 이런 애들이 거란을 공격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고구려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거란이 도망간 이유는 지두의 공격 아니면 이 퉁구스계 종족들의 공격,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 주제, 고구려가 이 몽골 투르크 계통인 유연족과 밀약을 맺어서 우문 선비족의 후손인 지두를 공격하지 않은 이 기록은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